처음에는 반강제로 한국에 가게 되었다며 상당히 당황했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국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 한국에 대한 정보를 이것저것 찾아보는 여성.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한국에 가게 되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실제 와봤던 한국의 모습을 보고 그녀와 함께 한국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는 악의적인 글에 괜히 시간 낭비를 했다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 가기 전 두려움을 느꼈으며 한국에 와보니 누군가 근거 없이 한국을 욕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에 다녀온 미국 아줌마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한국에 혼자 다녀온 것은 아니고요. 남편 친구들 모임에서 가족여행으로 한국을 선택했었고, 어떻게 보면 가고 싶어서 갔던 한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다녀와서 좋은 친구도 생기게 되었고, 세상이 넓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정말 뜻깊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알게 되는 경험도 얻게 되었죠. 사실 한국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아무리 한국이고 한국적인 것들이 널리 퍼져 있고 아줌마들 사이에서 한국 식당에 갔던 일, 한국 음악과 한국 가수에 빠져 있는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 모두 어릴 때 유행하는 가수가 있고 유행하는 음식 같은 게 있듯이 지금 세대 아이들도 똑같은 거라며 너무 과하게 빠져 있는 한국 열풍에 대해서 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그다지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동네 주부 모임을 따라가서 한식을 먹어본 기회가 여러 차례 있기는 했지만 그저 맛있는 식당 중 하나라고 생각만 했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된 자녀를 기르는 입장의 주부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가질 일도 없고 이유도 없죠. 젊었을 때라면 트렌드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다들 한국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나도 억지로라도 관심을 가져봤을 텐데 그런 것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니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싶었죠. 그런 상황에서 남편 친구들의 모임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떠나는 이번 해외여행, 심지어 지난번엔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행만 다녀왔던 터라 여행 경비도 거의 안 들었고 이미 모임 통장에는 상당한 액수의 회비가 모여있는 탓에 이번에는 꼭 멀리 떠나리라 다들 벼르고 있었습니다. 저야 모임에서도 늘 조용한 편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성격이라 어디든 좋으니 아프리카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참여한 부부들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까지 고려해서 결국에 행선지는 한국으로 정해졌는데요. 조금 의외였습니다. 최근 한국 열풍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모임이 단체 여행으로 한국행을 결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다들 한국 여행을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찌되었던지 한국으로 결정된 마당에 저도 한국에 대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무엇부터 찾아봐야 하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데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친구들 모임에서 홈파티나 부부 동반 저녁 식사 자리를 열었을 때 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처럼 조용한 사람 역할을 맡고 있는 도로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로 씨와 저는 서로 내성적인 성격에 모임에서도 조용히 있는 편이었고 서로의 존재를 알기만 할 뿐 가벼운 대화만 나누어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로 씨의 전화는 의외였죠. 하지만 그 전화를 받고 나니 도로 씨가 왜 저에게 전화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로 씨는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이었고 혹시 한국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궁금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웃을 수밖에 없었죠. 저도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죠. 도로 씨도 저희 그 말에 굉장히 반가워했고 저도 도로 씨의 전화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친구가 한 명 생긴 듯했죠. 혼자서 한국을 조사하려던 계획을 잠시 접어두고 도로 씨와 만나서 함께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곧바로 도로 씨와 만나 점심 식사를 했고 근처 카페에 가서 함께 노트북을 보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다녀왔던 경험이 있고 덕분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나라였으며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후기가 좋다는 점에서 많은 안심이 되었죠. 저와 도로 씨는 여의치 않으면 한국에 가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 여행을 가지 않으면 바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한국은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날씨에 맞게 가족들 옷도 잘 챙겨주고
한국에서 어디에 가봐야 될지 약간의 구상도 해놓고는 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을 간다는 구실로 도로 씨와 많이 가까워지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는 좋은 사이가 되기도 했죠. 그렇게 정말로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생각 이상으로 한국행을 기대했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는 편이었고 저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한국 땅을 밟았고 미국에서 아직 한국에 못 가본 수많은 사람들보다 이제는 한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훨씬 많이 쌓여 있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외여행 때마다 모임에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스케줄을 짜고 있는 스미스 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의 공항에서 미리 대여한 대형 승합차를 타고 공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이었다면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지만 단체로 여행 온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이동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번 해외여행에서는 약간의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스미스 씨가 차에 탑승한 20명 되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여행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가봤던 태국 및 브라질, 스페인 같은 경우 치안이 불안정한 것은 물론이고 할 수 있는 여행이나 체험 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모든 식구들끼리 함께 다니고 모두 대형 승합차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했는데 이번 한국 여행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곳, 여자들이 좋아하는 곳,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 따로 정해져 있고 한국은 교통편도 매우 편리하고 이동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 이 대형 승합차는 교외 지역 단체 여행 및 예약된 대형 식당을 이용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에만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때문에 중간중간 여자들끼리의 별도 여행, 남자들끼리의 별도 여행, 아이들끼리 별도 여행을 하는 등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했던 것 같아요. 남편 친구들 모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닐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남편들도 술 좀 그만 먹으라는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여자들도 재미없는 남자들 유머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원래 어른들과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뛰어노는 게 다인데 이런 한국에서의 좋은 상황 덕분에 모두들 각자만의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단체 여행을 다녀왔던 이야기는 쏙 빼고 한국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었던 여자들끼리의 여행부터 말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서울 중심부 호텔에서 출발해 미리 예약해둔 대형 미용실로 여자들 6명이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퍼가 두꺼워서 함부로 열리지 않는 가방, 그리고 긴급 상황 시 뛰어가야 할 것을 대비해 운동화 끈을 단단히 메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들은 것이 전부이고 실제 체감하지 못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 들어갔던 옷차림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을 한번 이용해본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뉴욕주에 거주하고 맨해튼 인근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뉴욕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는데 안 그래도 범죄로 말이 많던 뉴욕 지하철이 최근에는 정말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총기 사고는 뭐 매일같이 일어나는 판국에 최근 저희들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뉴욕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은 지가 꽤 되었고 그런 트라우마 때문인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기 전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지하철은 너무나 환경이 달랐습니다. 지하로 깊게 내려가야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둡거나 우중충한 분위기를 내거나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거나 심지어 노숙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은 철저하게 박살나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 일단 한국의 지하철 역사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으며 밝게 빛나는 편의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그냥 평범한 건물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개찰구가 있고 한 번 더 내려가면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작은 역들도 웬만한 뉴욕의 대형 역사보다 더 넓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전동차는 얼마나 깨끗하고 공간이 넓은지 정말로 쾌적한 이동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뉴욕에서도 지하철은 서민의 이동수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국의 지하철에서 불량배들을 만날 수 없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뉴욕에는 지하철에 내려가면 문명이 무너진 세상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못 볼 꼴을 보기도 하거든요. 심각한 악취는 늘 뉴욕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죠.
도로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똑같은 지하철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며 믿을 수 없다며 연신 감탄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하철로 20분 정도 이동한 뒤 6명이 단체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머리를 관리받고 손톱과 발톱까지 관리를 받았습니다. 각자 원하는 색상의 매니큐어를 칠하고 헤어스타일도 한국의 미용사 선생님들이 추천해주는 대로 진행했습니다. 여자들끼리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여행 다녔던 태국이나 스페인,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했습니다. 여행 내내 소지품들이 잘 있나 여러 번씩 확인해야 했고, 외국인이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 미용실에 가보는 것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외국인이 미용실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 소지품을 들고 도망쳐버리는 도둑들이 넘쳐나는 게 해외여행의 모든 특징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아이들도 아이들끼리의 여행을 다녔습니다. 20살 대학생인 제시카가 10대 아이들 9명을 데리고 한국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저희처럼 지하철을 탑승해서 서울랜드라는 놀이공원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당연히 중간중간 전화통화를 하며 문제가 있는지, 특별한 내용은 없는지 물어보기는 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게 모두 가능할 정도로 천국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야 못 뻔하죠. 한국의 봄 날씨는 꽤나 포근했으며 서울 근교 바닷가로 가서 술과 생선 음식을 먹는 일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여자들도 마음 놓고 원하는 거라면서 안전한 한국의 아이들을 맡겨놓은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끼리 돌아다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에만 탑승해봐도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희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때에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신나게 웃고 떠들면서 길거리를 걸어다닙니다.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너무 당연한 풍경이라는 사실이죠. 부모들이 자동차로 통학을 시켜줘야 하는 미국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도 아이들 통학을 도와주는 부모도 당연히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혼자 등교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아이들한테 정말로 안전한 나라인 한국이죠. 그런 한국이란 나라에서 20살짜리 제시카가 아이들을 인솔해서 놀이공원에 갔으니 뭐를 더 걱정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치도록 무서운 뉴욕의 어두운 면과 함께 살고 있다가 한국에 오자마자 모두 다 쾌적한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밤 시간 2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두 모여 공원에 간 일인데요. 한국의 봄, 공원은 다양한 꽃들로 넘쳐났고 한국 사람들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꽃 구경을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소형 텐트를 쳐놓고 그 앞에 돗자리를 깔고 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며 맥주를 한잔하는 장면은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노상에서 주류를 섭취하는 것이 불법인 미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말이에요. 단 한 모금도 안 되는 미국의 상황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길거리에서 술을 먹는 게 불법이 아니더라도 술을 마실 사람은 매우 한정되어 있죠. 불량배들이나 수상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괜히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범죄의 타겟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술 취한 채로 길을 걷게 되면 그 또한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에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공원에서 맥주 한잔 하는 게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맥주를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한 캔씩 들고 나와 천천히 그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던 한국의 공원은 대낮처럼 밝고 환했으며 사람들도 정말 많아서 낮 시간대랑 별로 차이 없는 분위기를 연출해냈습니다. 게다가 한국 공원은 미관도 예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관리가 잘 되어서 그런지 날아다니는 벌레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해충들이 날아다닐 시기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그 어디보다 쾌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은 저희 모임에서 가봤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여행은 단체로 타고 다니는 승합차에 갇혀 있는다는 느낌도 없었고 말 그대로 자유로운 여행, 내 집과 같은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원래 왜 이렇게 차에 오래 타야 하냐며 불만이 많던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여기에 남아있고 싶다며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할 만큼
한국은 정말로 베스트 여행지였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오죽하겠나요? 한국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참,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여행 오기 전 한국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서 우려스러운 점들이 몇 가지 있기는 했습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과 여성들이 범죄를 두려워하는 심리지수가 나쁘게 나왔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제가 겪어본 한국은 그 뉴스들이 모두 거짓말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살기 나쁜 환경은 전혀 아니었으며 오히려 너무 안전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는 기사는 함께 여행을 온 6명의 여성들 모두가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고 공식적인 통계에 출처가 없는 출처불분명한 기사였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이런 한국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면 그들이 과연 다른 나라에 가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국인들은 국민들 대다수가 해외 경험이 있다고 하고 사실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여행을 찾아보다가 이런 불쾌한 기사를 발견하더라도 그걸 믿지 말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네요. 누군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악의적인 기사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다가 그런 불쾌한 기사 때문에 괜히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베스트 여행지입니다. 그냥 믿고 가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